마켓 무버입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살다 보면 그렇게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실감될 때가 바로 해외에 나갔을 때인데요. 특히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인터넷이 많이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파리나 동영상을 빨리 다운로드 받기가 쉬운 나라가 없는데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인 이유, 바로 광통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광통신 이 침투율이 90%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투자가 또 늘어날 하나의 분야로 인터넷이 꼽히고 있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광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미국의 광통신 침투율은 약 20%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케이블 인터넷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03년 3%대 수준에서 2010년에 50%까지 끌어올렸고요. 2024년에는 90% 이상의 침투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광통신 인터넷의 경우에는 초기 설치 비용은 많이 들지만 속도와 안정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광통신 인프라 투자에서 기대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비드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추진한 프로그램인데요. 비드 프로그램의 전환 속도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비드 프로그램은 인프라 법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미국의 농어촌망 구축 사업이고요. 바이든 정부가 인터넷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고 이제는 예산 집행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취임과 함께 이 비드 프로그램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라고 봤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IRA 자금 집행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그린 뉴딜 분야만 한정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머스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런 통신에 대한 투자가 유력하다라는 평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본격화될 시점 빠르면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광통신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도 찾아봐야겠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관심 가질 만한 통신 장비 기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국향으로 유의미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나마 재료가 있는 기업들이 대한광통신, 오이솔루션, 자람테크놀로지라고 봤는데요. 대한광통신은 미국 내 광섬유 전력선 공장 인수를 위한 200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 인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관련된 수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오이솔루션의 경우에는 미국 케이블 TV에 대한 신제품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이고요. 이후에도 미국의 유선 시장을 고객군을 넓혀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글로벌 대형 유선 장비 회사에 들어가는 주문형 반도체를 독점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광통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뤄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이니까요. 앞으로의 성장성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사이맥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우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좀 설명 듣고 갈까요? 네, 사이맥스 로봇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 기업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 사업을 하니까 이제 기업 분야 두 개 크게 보면 이제 두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로봇 쪽 환경도 있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자회사 이제 신도 ENC에서 하는 거라 오늘은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이맥스를 시장에서 한 줄로 표현을 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장과 관련된 뉴스나 어떤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이제 천장에 이제 레일이 달려갖고 어떤 박스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버헤드 호이스트라는 장비인데 이제 반도체는 이제 공정이 여러 가지니까 그 반도체 옮겨주는 이 장비들이 이쪽에서 작업이 끝난 것을 올라가서 다시 다음 그 공정으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다시 장비로 들어가려면 뭔가 이송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만드는 기업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이맥스고요.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일단 하이닉스 밴드를 등록을 했고 2009년도에
삼성전자 벤더로 등록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뭐 무슨 향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삼성전자 향이 거의 뭐 90%에 달할 정도로 완벽하게 삼성 쪽 향이 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쟁사는 뭐 로보스타, 뭐 로체 시스템, 뭐 일본의 TDK 이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이 실적이 잘 나올 때는 300억이 훨씬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살짝 실적이 죽었다가 작년 24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1분기, 2분기, 3분기 괜찮았고 4분기까지 선방한다라고 하면 200억이 좀 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 약간 넘는 상황이라 뭐 가격적으로는 거의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을 턴어라운드 했고 그다음에 주가도 작년 말서부터 차분하게 올라오는 게 아직은 뭐 그렇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라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맥스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대덕전자인데요. 오늘 11%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거래량이 어제랑 비교해 보면 꽤 좀 크게 네. 터진 것 같은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기판 쪽도 이제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이제 인쇄로 기판 쪽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다시금 또 엄청난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쇄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앵커테크놀로지 코리아, 스태츠 칩팩 코리아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회사들을 이제 거래처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 회사가 만드는 인쇄회로 기판이 뭐 휴대폰, 반도체, 각종 전자제품에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타게이트로 명명된 인공지능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글로벌 3사가 합작해서도 발표하고 710조 원이나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프라에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이 인쇄로 기판도 거기에 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해부터 이 비메모리양 FCBGA 즉 이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라는 이런 제품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 AI 가속기용 첨단 반도체 기판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 요 며칠 전부터 대략 한 5거래일 전부터 지금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고 오늘은 더 강력하게 수급이 몰리면서 이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수에 접근을 하셔라라고 제가 오늘 오전부터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정을 살짝 받으면 19,300원 정도 자리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고요. 이 상태로 시세가 강력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23,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는데 이 자리가 혹여라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구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홀딩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대덕전자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12월에 보니까는 12,000원대까지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이었는데 2만 원대를 오늘 좀 돌파를 해줬고요. 확실히 좀 수급이 붙으면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뭐 실적은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패키지 기판 자체가 조금 안 좋잖아요. 사실 업황 자체가. 작년부터 턴 어라운드 되고 있다니까요. 턴 어라운드는 되고 있지만은 사실 절대적인 숫자만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올해부터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네. 구체적인 숫자를 사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LG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올해 이제 2025년도 1월 들어서 웬만한 기업들은 거의 조금씩은 올랐죠. 뭐 많이 오른 기업도 있고 안 올랐어도 거의 뭐 10% 이상은 거의 대부분 오른 것 같은데 LG전자는 아직까지는 좀 그 상승 쪽으로 턴을 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긴 쉽진 않지만 거래량에서 좀 약간 힌트를 좀 삼아 보면 매도 클라이막스에 좀 가까운 매도가 좀 많이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1월 하순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늘고 있는 점이 이제 하락은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나오기 힘든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이 나왔죠. 24년도 실적이 나왔는데 이제 매출은 뭐 역대급 매출을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87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은 조금 아쉬운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매출이 늘었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LG 하면은 뭐 다른 거 빼고 가전이죠. 이제 가전 쪽에서 이제 상당히 선방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전장 산업들, 우리가 전기차와 관련된 전장 산업 쪽에서 LG전자가 상당히 좀 9년 연속 좀 성장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 렌탈과 관련된 부분들 구독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냥 쉽게 렌탈이죠. 이 부분도 전년 대비해서 75%나 증가를 했다, 성장을 했다. 이렇게 LG전자 측이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모멘텀은 현대차 쪽에서는 아무래도 인도 쪽에서 IPO 했을 때 주가에 사실 큰 반향은 없었죠. 이제 LG전자 쪽도 이제 인도 IPO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쯤에 이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서류는 일단 다 접수가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LG전자가 인도 쪽에서 IPO를 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가장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이제 트럼프 관세인데 사실 과거에 삼성전자, LG가 이제 세탁기를 120만 대 이상 팔면 세이프 가드가 발동이 되거든요. 긴급 수출 수입 제한 조치가 발동이 되는데 이건 좋은 거죠.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이제 공장도 현지화해서 과거처럼 관세에 그렇게 리스크에 노출돼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하기는 힘들다. 이게 네. 요지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업 박선식 파트너님께서 네. 앞에서부터 이제 예고해 드렸던 기업인데 직접 기업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인탑스입니다. 이게 주식쟁이가 아니라 방송쟁이가 다 되셨어요. 이게 네. 마지막 기업 한번 보실까요? 자,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LG전자가 베어 로보틱스 지분을 늘리죠. 근데 이 베어 로보틱스 서빙 로봇인 서비와 서비 플러스를 위탁 생산을 독점적으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이슈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탑픽이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원래 업체였죠.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를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사전 예약이 잘만 된다면 그 수혜주로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조금 보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 이후로 이제 올해 2023년 저점을 찍은 이후로 2024년에 매출이 다시금 이제 증가 추이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그 매출 증가 추이가 계속적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많이 좀 저평가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지배자본 총계도 6,400억 정도 수준인데 현재 시가총액도 3,600억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점 매수로 지금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오늘 장중 20%까지 상승력이 나왔는데 다행히도 좀 쭉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다? 매수 관점이다. 그래서 27,000원짜리부터 2만 원 정도 자리까지 내일 한번 다음 주 금요일이죠. 분할 매수를 한번 잘 접근을 해 보시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한번 강하게 또 한번 탁 나오면 24,000원을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으로 잡는데 혹여 만약에 이 자리를 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셔도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의 탑픽주는 인탑스였군요. 네. 앞으로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